전염성이 강한 백일해가 소아 청소년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백일해라는 이름은 100일간 기침을 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이 백일해는 세균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최근에 처음 알려진 병은 아니고 예전부터 꽤 있었어요. 1940년대에 백신이 도입되면서 백일해 환자가 급격하게 줄었었어요. 그러다가 1980년대 지나면서부터 다시 환자 발생이 좀 늘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환자 발생이 꽤 많고요. 지난해 전체와 비교해도 24배에 달합니다. 1940년대 처음 도입되었었던 백신은 지금보다 면역 반응이 좀 많이 셌던 백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신의 형태가 좀 개량이 되고 면역 반응이 좀 덜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백신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백신도 효과는 있지만 이 백신의 타입이 변한 게 혹시 다시 환자 발생이 늘어난 원인은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어릴 때 예방접종을 하니까 예방이 잘 되는데 성인이 돼서도 사실은 백신을 맞아야 돼요. 근데 성인이 지금 맞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접종률이 낮은 것도 원인일 거고 또 일부는 유행하고 있는 이 균의 종류가 좀 변화한 것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추정은 해요.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최근 10년 내에 나 이런 백신 맞은 적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가서 접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보다는 본인이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백일해는 특히 영유아들이 걸렸을 때 훨씬 더 심하고 치명적인 경과를 밟을 수 있고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큰 규모로 유행을 했을 때 죽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은 이미 2개월, 4개월, 6개월 때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 어른들을 접종하는 것, 더 나가서 임신 3기에 접종을 해서 엄마가 만들어진 항체가 아기한테 전달이 되도록 해서 처음에 2개월에 접종을 시작하기 전에 이때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사실 호흡기로 전파되는 질환의 예방법은 다르지 않아요. 일단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해서 본인의 분비물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 증상이 없는 분들이라면 증상이 있는 분들 사이에 가야 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유행하는 곳에 간다거나 또는 사람이 많은 곳에 간다거나 할 때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감염 질환이 그러하듯이 손 잘 씻는 거, 그것도 아주 중요하겠죠. 백일해 초기 증상이 감기와 비슷해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방치했다간 폐렴 등으로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단 전염력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환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전염력이 높으면 많은 환자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들은 특히나 사망으로 이를 수 있는 중증의 호흡부전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고 또 이게 100일간 기침한다 그랬잖아요. 기침을 할 때 기침이 굉장히 발작적으로 나오고 아주 심해요. 그래서 기침을 하다가 갈비뼈가 골절이 된다거나 아주 드문 예이지만 뇌출혈이 생긴다거나 또 기침하는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꽤 많죠. 말을 하거나 이럴 때도 힘들겠죠. 한번 기침이 나오면 발작적으로 꽤 오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도 의미를 갖게 됩니다. 호흡기 감염 질환은 증상으로 사실은 완전히 구분해내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증상만으로 진단할 수는 없는데 이미 어느 곳에 유행이 있다는 걸 알았고 거기에서 접촉했던 사람이 2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이 있다. 그러면 임상적으로도 백일해라고 진단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호흡기로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가 백일해만 있지 않잖아요. 명확하게 접촉했는지 모르거나 유행적 곳에 있지 않다면 최근에 많이 쓰는 거는 PCR이라는 방법이죠. 백일해가 약이 없으면 낫지 않는 병은 사실 아니에요. 오래 지나면 나을 수 있죠. 오랫동안 고생을 해야 되죠. 이제 백일해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항생제 치료가 있고 증상을 조절하는 측면의 치료가 있어요. 항생제 치료는 빨리 낫게 해라는 것보다는 2차적인 전파를 막는 데 더 초점을 둬요. 항생제 치료를 안 하면
발작적 기침이 생기고 한 3주 정도까지 전염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항생제를 복용하면 한 5일 정도까지 줄어들게 돼요. 초기에 일찍 사용하게 되면 증상의 기간이나 정도를 좀 경감시켜 줄 수 있다. 증상을 조절하는 기침약, 항히스타민제 이런 약들을 써볼 수가 있는데 약을 쓰는 건 기간을 더 짧게 해주는 개념 이건 아니고 증상을 조절하는 약은 그렇지만 오랫동안 고생을 해야 되니까 그 시기를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감염 질환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처음 등장한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두려움을 많이 갖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감염병이 많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냈던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동안에 이런 감염 질환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게 굉장히 많이 교육이 되고 홍보가 돼서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도 많아요. 그런데 안 한다는 게 문제죠. 뭔가 새로운 게 이제 등장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거고 원래부터 주의를 했어야 되는 건데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게 많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 잘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Wow.